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또 보고 싶어 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아니 내가 보니까 이제 해수욕장이 다시 개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네. 낮에 참 무더웠습니다. 예. 네. 뭐 해운대 특히 남쪽에 있는 해수욕장은 네. 다시 개장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수십 년 동안 살았어도 네. 이렇게 더운 11월은 처음이에요, 진짜. 가장 좋아하시는 해수욕장은 어디신가요, 혹시? 해수욕장 가본 지가 네. 가물가물해서 뭐 네. 좋아하는 데는 없는데 네. 저기는 가끔 가요, 와이프랑. 을왕리. 을왕리. 네, 가까우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거 말고. 네. 아니 물어봤으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물어봤는데 왜 반응이 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조개구이 드시러 가시나 아니면 해물 칼국수 드시러 가시나? 해물 칼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아, 네. 저도 좋아합니다. 을왕리에서 예. 칼국수 먹고 조개구이 먹는 거 좋아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경포대. 경포대 하면 그 옛날에 경제를 포기한 뭐 해가지고 또 정치권에서 경포대 가지고 말들이 많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지금 네. 솔직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강릉에 예? 있는 경포. 그러면 이제 낙산 해수욕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낙산도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진짜 해수욕장 다시 개장해야 돼요. 네, 야, 맞습니다. 이렇게 덥습니까? 네. 이렇게 뜨거운 이야기들 저희가 오늘 이제 막 수습을 하는 거예요. 뉴스 지금. 인앤아웃에서 수습 빨리 해야죠. 다뤄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발언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좋아요와 또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우영 아나운서가 있는 한 좋아요를 해주시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해. 네. 아참. 네. 마라톤 뛴다며요. 네, 주말에. 네. 이야. 일요일에 마라톤 뛸 예정. 정치하려고 그래요. 요새 정치인들 마라톤 많이 뛰던데. 네? 제 그 마라톤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네. 더군다나 남의 방송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방송국이 주체지. 아니 어쨌든 네. 이 방송국에서 정부에 보고를 해야겠어요. 마라톤을 개최를 하면 제가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국민의힘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 또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을 한 건데요. 이로써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가 앞서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내놨었죠. 오신환 혁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당내 사면을 공식 제안하고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대사면 대상자인 당사자 이 전 대표 홍 시장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또 당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혁신위 1호 제안인 만큼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전 대표는 앞서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또 윤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고요.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징계였는데 이 외에도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의 경우는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이딴 설화를 이유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고 최근에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고요. 김 전 실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 또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했는데 뭐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작 당사자들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 과하지옥의 수모란 표현을 SNS에 올리면서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서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 상의 드리는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과지옥이 무슨 뜻입니까? 과지옥 이 뜻입니까? 아니면 과지옥이 무슨 뜻이죠? 징계가 조금 과하지요. 징계가 좀 과지옥. 네. 예, 맞습니다. 진짜 그런 뜻인 모양이네. 예, 이게 다리 가랑이 사이로 이 기어 들어간다 이 네. 얘기인데.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원래 조직은 있잖아요. 뭐 조직이라는 게 뭐 조폭 조직 이런 게 아니고요. 회사 조직이나 모든 조직은 한 번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소나 이런 거를 잘 하질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후엔 이게 소위 말하는 조직의 령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취소는 취소대로 하고 당사자들은 당사자들대로 또 이거 뭐 이 소위 말해서 징계 취소에 대해서 아주 마뜩치 않게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여기에서의 이 승자는 누군지가 아주 궁금해지는 이런 측면이에요.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기현 대표는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질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상의들을 드리는 분이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다. 그래서 방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중요한 행동은 뭘까요? 어제 유승찬 대표께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모종의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는 제스처로 얘기를 했을 수 있고, 예? 아니면은 진짜 신당을 차릴 생각이 있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 신당을 차릴지 안 차릴지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모종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성격상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아주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은 흥미롭게 바라보는 거죠. 뭐 당사자들은 기분이 나쁘고 뭐 이렇겠지만, 근데 아직도 시간은 신당을 하건 뭘 하건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지켜본다기보다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삼아서 봐야 되겠죠. 네,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은 국민의힘 혁신위 2호 안건 관련 소식입니다. 자, 1호 안건 이제 오늘 관련해서 확정이 됐고요. 이제 국회의원 희생에 방점을 둔 2호 안건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 기자들이 이제 2호 안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금요일, 즉 3일에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정치인이 희생하지 않고 국민이 희생을 했는데 이제는 문화를 바꿔서 정치인이 희생하고 국민이 이득을 받아야 한다는 틀에서 2호 안건이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혁신위가 온라인 회의를 했는데 국회의원, 정치인, 정당의 희생과 관련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불체포, 면책 특권 제한, 의원 정수 축소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특히 주목받는 것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인데 공천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인 만큼 2호 안건으로 채택될 경우 당내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 3선 이상 의원이 31명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인 의원이 22명이라고 합니다. 지도부 중에서도 윤지옥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 의장 등이 포함돼 있고 김기현 대표는 이제 연임은 아니지만 동일 지역구에서 4선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22명 중에 절반이 넘는 12명이 보수 텃밭인 영남권 의원이라고 하고요. 인 위원장이 앞서서 영남 스타가 서울로 와야 한다라면서 영남권 중진의 험지 출마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서 이런 방침과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가 맞물리면 영남권 지역구 공천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다만 일괄적으로 연임을 금지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권 한 중진 의원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건 정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하는 걸 금지하면 중진들이 다른 지역구를 기웃거리게 될 텐데 그러면 갈등만 커지지 않겠냐.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전혀 없지 않으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영남권 의원들을 대거 쳐내고 생긴 빈자리에 검사 공천, 친윤 공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혁신과 더 거리가 멀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선 이상 의원 지역구가 모두 텃밭은 아닌 만큼 인물 경쟁력으로 공천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이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공천을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이전에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데 뭐 당내 반발이나 이런 걸로 대부분 흐지부지된 전례를 봤을 때 이번 혁신이 역시 이 방안을 실제로 채택해 관철하려면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3선 연임 금지 관련해서 매번 혁신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산이 되고 있었거든요.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칭찬부터 할까요? 비판부터 할까요? 그래도 이제 먼저 좋은 말을 먼저. 그죠? 네, 네. 이효영 아나운서가 착해요 보면. 칭찬은 뭐냐면 지금 자꾸 아젠다를 던지는 건 잘하는 일이에요. 혁신위에서.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주목을 받거든요. 혁신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심을 좀 끌자 이건데 어제 우리가 유승찬 대표하고 얘기할 때 의문의 한 패가 혁신이다. 왜냐하면 김포회의가 툭 튀어나온 바람에 혁신이가 쭉 가라앉았잖아요. 자꾸 던지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판 들어갑니다. 일단 3선 연임 금지 왜 외국은 안 할까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이 털어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거 헌법 정신 위배예요. 3선 이상 이 연임 금지가 동일지역구. 첫째는 뭐냐면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국회의원 더 하고 싶다는데 당신 못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동일지역구 말고 딴 지역구에 가라고 이건 본인의 선택을 짓기 제약하는 거고 둘째 헌법 정신 위배는 두 번째. 흔히 우리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권자의 선택권이라는 게 있어요. 유권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구에 3번 나왔으니까 당신 그만해라고 유권자가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그만해야죠. 그런데 보니까 잘하는데 뭐 한 몇 번 더 해도 되겠어 라고 선택을 한다면 그건 유권자들이 또 뽑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당신 너무 한 지역구에 오래 있으니까 그만해라.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바이든 8선하고 그래요. 물론 상원은 임기가 몇 년? 6년입니다. 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임기가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짧지만 8선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4선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럼 미국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이거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꿰뚫는 헌법 정신을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치 신인이 많이 국회에 진출했던 국회가 몇 대 국회인지 아세요? 17대 국회예요. 그때 62.5%가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7대 국회 62.5%가 정치 신인들이 쫙 가서 역대 국회 중에 최고의 이 재기능을 한 국회로 기억이 됩니까? 천만에 17대 국회 최악의 국회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 신인들 3선 이상 못하게 하고 막 동일 지역구 못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요. 정치 신인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정치 신인이 과연 얼마큼 정치판을 바꿨느냐를 17대 국회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정치 신인들 지금 정치판을 잘 바꾸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판단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은 다르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몇 선을 하느냐 어떤 지역구에서 뭐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라도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진짜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동일 지역구 3선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위헌 들어가잖아요. 공직선거법 많이 바꾸잖아요. 그럼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저하면 이건 뭐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금방 위헌 판결 나옵니다.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정치인이 희생하고 국민이 이득을 봐야 한다 이런 틀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 3선 이상 해가지고 그 이득을 본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뭔 이득을 봐요? 예? 초선들이 와가지고 뭔 이득을 줬습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내가 유영 아나운서에 따지는 건 아닙니다. 네, 국민들이 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월급을 성과금으로 받으면 조금 국민들에게도 이득이 돌아가고 정치인이 희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런 건 들어요. 있을 수 있어요. 월급 깎아야 돼요 국회의원들. 뭐 절대 액수로 보면은 우리가 딴 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라 GDP 대비로 따져야죠. GDP 대비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거 반으로 깎고 굉장히 이 국회의원 생활하기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사람 하지. 온갖 특권 다 늘어가면서 월급 받을 거 엄청나게 돈 많이 받는 거 따박따박 다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무슨 국민 어쩌고 얘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거는 사실 국민을 진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을 수밖에 없어요. 과하지 않지요? 과하지요? 네. 예. 자, 더불어민주당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어제 닻을 올렸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밑그림 그리기 작업에 돌입을 합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은 총선기획단 정책 공약, 공천 및 인재 영입, 홍보 방향성 등 전체적인 선거 콘셉트를 이끌면서 총선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첫 회의는 이제 다음 주 초라고 하면서 세세한 룰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만큼 총선기획단 단계에선 큰 틀에서의 비전과 담론, 방향성을 다룰 것이다라고 총선기획단 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거래 논란 등으로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한 공천 과정에서의 윤리 기준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민주당이 지난 5월 음주운전 전력자,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공천 배제하고 학교 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전력자에 대해선 감점하는 내용의 공천 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가상자산 보유 및 투기 전력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앞서서 총선기획단 위원 구성을 두고 당내 비주류로부터 친명계 일색이다라는 지적을 받은 만큼 비명계의 공천 분리 구려를 불식할 공정한 공천 방안 마련도 논의 과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내 경선 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 이름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 그리고 주요 전략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난 8월 활동을 마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 등의 혁신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안에서 나왔던 게 이제 다선 용퇴론도 다시 힘을 받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총선 기획단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원욱 의원의 경우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원외 인사들 면면을 거론을 하면서 친명 일색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 기획단이 아니라 친명 기획단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 소식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원욱 의원의 비판이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총선 기획단이 그렇게 중요한 조직은 아니에요. 이게 매번 총선 때마다 만들어지는 조직이 총선 기획단하고 인재 영입위원회 이런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건 매번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거 이런 걸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선 기획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심위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이건데요. 공심이나 공관위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총선 기획단이 친명 일색이라고 상당히 강한 비판을 가하는 이유는 총선 기획단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공심위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를 이런 식으로 꾸리면 진짜 이거는 우린 그땐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일종의 사전 워닝, 사전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할 거라는 예상은 가능한데 총선 기획단
요것만 갖고 본다면 뭐 그렇게 크게 제가 볼 때에는 아니 솔직히 아까 그 공천에서 그 뭐 가상화폐 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도덕성, 음주운전 전력자, 투기성 다주택자 이건 당연한 공천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야 이렇게 엄격하게 공천을 하네 이게 아니고 국민 눈높이는 이거보다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당연한 얘기라고 하는 거고 그만큼 총선 기획단은 뭐 그렇게 엄청난 권한을 가진 조직은 아니다. 단지 공심위 공관위가 어떻게 형성될지 만일 이때 친명 일색이 또 돼버리면요 그때는 비명들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네. 예. 자, 다음으로 이제 다시 국민의힘 소식을 살펴볼 텐데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인재 영입 작업을 주도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사무총장을 지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오늘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했고요. 이 의원이 친윤계 핵심이라고 불리는데 직전에 사무총장을 맡아서 공천 작업을 주도를 해왔으나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겠다면서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임명직 당직자들이 총사퇴하면서 지금의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꾸려졌는데요.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이 인선 배경에 대해서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인재영입 활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각의 회전문 인사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했지만 업무의 연속성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고민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당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총선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를 해달라. 최종적으로는 인재 영입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에게 평가받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친윤계 인사들이 공천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인재 영입과 공천관리위 활동은 별개다라고 하면서 결과로 평가받겠다 거듭 밝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초 인재 영입위를 정식 출범을 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영입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또 오늘 최고위에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정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도 의결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띄울 계획이었던 총선 기획단의 출범은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전임 사무총장을 지냈던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 위원장이 됐다는 점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전문 인사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인선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요 지금 이게 사실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회전문 인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다 좀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핵심 친윤이 계속 등장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사무총장 그만두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이 되느냐 이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을 왜 여당이라고 그래요? 같을 여가요? 갑자기 들어오셔서 당황스럽네요. 네. 네. 여당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죠. 네. 그죠? 그러면 대통령이 있어서 여당이면은 대통령은 여당의 1호 당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의중을 무시하고 돌아가는 여당은 과거 정권에도 없었어요. 예? 문재인 정권 내에서의 더불어민주당 당연히 대통령이 중요한 대통령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만 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말이야 여당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떤 이 자신의 의중을 자꾸 투영하려고 하면 되겠어? 아니 원래 그런 거고 그래서 여당인데요. 뭐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에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됐다면 저는 진짜 좀 뭐냐면 친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인재를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본인들을 위해서 좋고 그게 바로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거거든요. 예? 누가 인재인지는 한번 두고 봐. 인재영입위원회도 매번 총선 때마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국회 보면 그렇게 인재를 영입한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저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기회주의적이었던 이유영 아나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